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10년 그래프를 보면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대략 7배 정도 성장을 했네요. 코스피는 전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총은 58초 정도. 삼성전자를 보면 10년 그래프 14,440원에서 62,800원. 대략 5배가 조금 안 되죠. 시총은 역시 1위 280조 정도 되고요. 시총만 놓고 보면 게임이 안 되죠. SK하이닉스가 아까 58조였으니까 대략 5배? 네, 5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성장률은 SK하이닉스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만약에 몰빵을 했다면 SK하이닉스의 승입니다. 수익률을 놓고 보면요. 자, 근데 뭐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 어쨌든 수익률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승이라는 거. 자,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뭐 기사 제목을 보니까 위기 이유를 보자. R&D 투자 강화하는 대기업들. 이거 보세요. 2018년, 2019년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커요. 단위가 벌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다 내로라는 기업인데도 혼자서 이만큼 한 뭐 몇 배죠? 한 9배? 네, 9배, 8배, 9배 정도 엄청나게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있죠. 회사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또 연구개발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대단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하이닉스를 또 좋게 보는 이유가 끊임없이 꾸준히 연구 개발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3조 1885억을 연구 개발비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이닉스가 비메모리에서 승부를 본다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현재는 그 D램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2019년 그러니까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률 랭킹입니다. 인텔이 1위를 차지했죠.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부 마이너스 20% 이상 거의 30%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9년에 메모리 반도체 그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이 세 기업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죽을 쓴 거죠. 근데 인텔은 왜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했느냐?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10%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최근에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 우리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D램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조금 덜 타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메모리에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탁월한 선택이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5G, 5세대 통신, 스마트폰은 1위를 차지했고 장비는 3위를 차지했어요. 세계에서요. 그래서 행보를 보니까 하이닉스나
삼성 모두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 이 부분인데요. 2018년에는 삼성이 5%밖에 차지하지 못했어요. 5세대 통신에서. 근데 1년 뒤인 2019년에는 23.3%. 아까 그 그래프 보신 거 있죠? 이게 2019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1년 전인 2018년에는 불과 5%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총 1, 2위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정말 잘하고 있고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내용이에요. SK하이닉스 비메모리 육성의 본 궤도에 올랐다. 메모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기록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보셨던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친 총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가장 수익을 많이 받느냐, 이제 그 그래프거든요. 인텔이 1위를 했어요. 2019년에. 2018년에는 삼성이 1위였는데 순위가 바뀌었죠.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19년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낮은 인텔이 삼성을 앞지를 수 있었던 거죠. 삼성은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요. 대표적으로 뭐 D램, 그 다음에 V램,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자, 이런 것들이 다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것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연산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그 메모리 분야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자율주행, 그러니까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뭐 5G나 자율주행,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비중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통계를 보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30%,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비중은 70%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된다 싶을 때 결국에는 수익성 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메모리가 좀 약하거든요, 사실 수익성 면에서.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아까 보셨던 R&D 투자의 상당 금액이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저는 둘 다 좋다고 봐요. 뭐 반도체 분야에 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반반씩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고 있지만 과거 10년 그래프를 봤을 때 오히려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더 높고 앞으로도 충분히 저는 하이닉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되어 있을지,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까지 투자를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